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얘기는 좀 했는데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제품을 소개해 드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파나소닉 루믹스 GH6라는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카메라 하면 보통 캐논 아니면 요즘에는 소니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웬 루믹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용 카메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여러분 카메라 SLR, DSLR, 컴팩트 카메라 나누는데요. 시네마 카메라라고 아십니까? 소니 FX3 같은 카메라를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네마 카메라는 아닌데 시네마급 카메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FS3는 렌즈 빼고 바디만 지금 500이 넘거든요. 바디만 그냥 500이 넘어요. 근데 얘는 바디는 200만 원 초반대, 파나라이카라고 해서 라이카 렌즈인데 1260이고 렌즈까지 해서 350이면 삽니다. 파나소닉 GH6가요 마이크로 포서드급 카메라인데 만듦새가 너무 좋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FS3 같은 건 당연히 성능만 보면 좋지만 나머지 주변 도구들 또 들고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는 크기, 그러니까 스텝이 있어야 되고 오디오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찍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보통 유튜브를 하시거나 혼자 찍어서 저기 셔터스톡이나 어도비 스톡에 영상 팔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정말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엄청 싸죠. 루믹스 GH6와 관련된 그 장점을 말씀드릴 만한 게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초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안에 구성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소위 많이 들어보셨던 유명한 카메라들이 아니라 굳이 GH6를 사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말씀드릴 거고요. 자세한 점들은 다른 영상들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요거를 알아서 사시는 분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요거를 이 가격에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요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카메라거든요. 어설프게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셨다가 한 번 더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에 가실 분들은 영상입니다. 얘 사진도 엄청 좋아요. 초당 전자식은 75장까지 찍어내고 기계식은 16장인가 찍기 때문에 화질도 워낙 좋은 것이라서 사진으로도 좋지만 이 파나소닉 렌즈는 특히 영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킬링 기능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로 구성이 되냐면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리게 하고 셔터 속도하고 ISO라는 것으로 빛을 결정하고 제어를 합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기본 공식이 하나 있어요. 프레임 수와 셔터 속도를 정하는 공식인데 곱하기 2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프레임만 맞춰놓고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 수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셔터 속도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4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으실 때에는 48분의 1초, 그리고 30프레임으로 찍으실 때에는 60분의 1초, 60프레임으로 찍으실 때는 12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셔터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실제로 촬영을 나가시면 촬영하실 때마다 60프레임으로 찍으셔야 될 때가 있고 24프레임으로 찍으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리기를 내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실수하면 영상 그냥 망치는 거예요. 물론 셔터 속도는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180도의 개각도를 맞추는 걸 실수하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200만 원 중반도 안 되는 카메라에서 셔터 앵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18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네마 카메라 말고는 웬만한 미러리스나 최신 SLR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돌리면 여기 지금 180도로 맞춰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프레임 수를 보시면 59.94로 되어 있죠. 60프레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120분의 1초로 셔터 속도를 맞춰서 촬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 루믹스는 심지어 4K 120프레임 촬영도 됩니다. 10비트로. 근데 18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셔터 속도가 몇으로 되어 있을까요? 240분의 1초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드를 걸 텐데 이때 내가 240분의 1초로 바꾸지 않아서 영상의 원본의 화질을 망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셔터 앵글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영상을 찍으실 때 프레임을 상황마다 바꾸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일반 영화나 시네마는 전부 24프레임으로 보통 하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촬영 현장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셔터 앵글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지금 5.8K이고 10비트 24프레임짜리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이때 원래 180도
곱하기 2를 하면 48분의 1초여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조리개 값을 48분의 1초로 맞출 수 있는 카메라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50분의 1로 맞춰지잖아요. 얘는 셔터 앵글을 쓰면 물론 작은 차이지만 정확하게 48분의 1초로 촬영이 가능한 기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제대로 된 기계를 한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가격에 이런 시네마급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GH6만의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파나소닉이 손떨림 방지에 있어서는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벌 들고 다니잖아요. 짐벌 없이도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한 기계가 바로 파나소닉 제품이고, 마이크로 포 서드 제품 중에서는 GH6가 가장 손떨방 기능이 좋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렌즈 OIS가 있는 경우에는 7.5스탑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뭐 1스탑, 1.5스탑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냥 7.5스탑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혹은 SLR 카메라에서 이 정도 손떨방이면 거의 최고 완성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벌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좀 써봤는데요. 밖에 촬영 나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짐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 그때가 가장 괴로워요. 그 짐벌은 그냥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그 짐벌 사용법도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또 짐벌 같은 경우는 너무 스무스하기 때문에 이 핸드헬드 촬영 같은 경우를 일반 영화에서 쓰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면을 보는데 어지럽지 않을 만큼의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한 게 바로 이 GH6고, 얘는 마이크로 포 서드여서 1260짜리 라이카 렌즈지만 이 환산 화각으로는 24mm에서 120mm까지 커버하는 거거든요. 120mm면 꽤 망원이죠. 120mm까지 찍어도 사진이든 영상이든 손으로 들고 찍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손떨방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 특히 소니의 A7 마크4나 A7C 뭐 이런 제품은 사실 시네마급은 아니고 그냥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니까 제가 여기랑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렇게 엄청 유명한, 그리고 엄청 비싸잖아요. 물론 소니의 굉장한 장점이 있긴 합니다. 얘가 장점이 더 좋아요. 걔는 풀프레임이니까 무조건 풀프레임이 마이크로 포 서드보다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미러리스나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크기가 물론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센서가 작기 때문에 풀프레임보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아서 좋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가 작으면 얘는 원래 손떨림 방지 기능도 뛰어나지만 손떨림 방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도가 깊어지죠. 소위 말하는 배경 날림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카메라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사시면 여자친구나 아내 찍어주실 때 배경 엄청 흐리게 하면서 막 엄청 뽀샤시하고 예쁘게 나오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그런 사진 찍는 건 한순간입니다. 6개월이나 1년 안에 끝나요. 그런 줌망원 렌즈나 조리개를 확 열어서 찍는 거는 매우 사진과 영상의 일부 컷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 배경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찍는 게 유튜브로 하시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으실 때는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센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촬영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피사체하고 또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길 원하는 경우에 조리개를 덜 조여도, 조리개를 너무 조이면 실내에서는 빛이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리개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충분한 심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센서가 크면 ISO, 노이즈에 유리하긴 한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얼마나 처리 능력이 뛰어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노이즈를 넣는 걸 좋아하는 감독도 계시다라는 거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얘도 웬만한 노이즈 억제력을 갖고 있어서 보기 싫을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팬이 달려 있습니다. 팬이 없어도 원래 이 루믹스는 만듦새가 워낙 좋아가지고 촬영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GH6 같은 경우는 촬영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어디에서? 4K 촬영할 때 4K로 프레임수를 높여서 찍어도 배터리가 나가면 나갔지 촬영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요번엔 띄어놨는데 보조 배터리 연결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충전이 되면서 촬영이 됩니다.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요게 있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브랜드명은 그만 언급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카메라들 있죠. 그 카메라들은 길어도 30분 안에 다 종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촬영 시간 제한 없는 카메라가 바로 이 루믹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놀랄만한 거,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 촬영 포맷이 이렇게 많습니다. 웬만한 촬영 포맷 다 가질 수 있고요. 5.7K 애플 프로레스 422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닌자5라고 해가지고요. 보통은 여기 위에다가 비디오 찍으시는 요만한 스크린 달잖아요. 거기에 100만 원이 넘어요. 1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달아야,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 시네마 당연히 달아야 되니까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달아야 애플 프로레스 422 5.7K까지는 아니더라도 촬영이 가능한데, 얘는 그냥 카메라 자체에서 그런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실 정도면 제가 말씀 안 해도 요거 사실 분들이니까, 제가 이 카메라는 이게 상업용이나 전문가용 카메라인데 그런 분들이 쓰시는 건데, 가격은 유튜버나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방에 가실 분들이 있죠. 2번, 3번 안 가고 한 방에 가신 분들에게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고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하면 100%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나소닉 루미스는 AF가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될 거예요. 물론 이 제품은 콘트라스트 방식의 AF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다 위상차 검출 방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영상 촬영은 원래 매뉴얼 포커스입니다. 엄청난 대형 카메라 업체의 그 유명한 카메라가 항상 초점 잡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믿을 수 없이 빠르거든요. 근데 보통 보시면 사람 얼굴이나 동물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예시로 들어드려요. 여러분 뭐 모델이 있으십니까? 평생 모델이 있으실 수도 있고 촬영을 나가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유튜버나 일반 맛집 촬영, 또 환경 촬영하시는 분들은 동물이나 사람 같은 피사체보다는 물건이나 음식인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물론 AF가 요구가 되지만, 영상 촬영은 기본적으로 매뉴얼 포커싱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게 결국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최신 기기니까 무조건 포커싱을 이걸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거의 오토 포커싱에 가까운 매뉴얼 포커싱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니나 캐논처럼 한국에 이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 방에 일반 개인이 끝을 볼 수 있는, 바디가 거의 300만 원 이상 가까이 저렴한 시네마 카메라는 아니지만 시네마급 카메라를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중복 투자 없이 한 방에 가고자 하셨던 분들은 루믹스 GH6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SSD로 바로 저장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